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동시에 우체국 서버까지 마비됐다는 사실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비가 부정선거 핵심 데이터의 삭제 시도였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화재의 고의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선거의 백업 핵심 저장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것 그 자체가 의도된 타격이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권이 서버를 불태웠다고 반복 주장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방화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은 전산실 내부의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백업만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비 보호보다는 데이터 파괴를 우선시했다는 정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UPS 배터리 폭발이라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기술적 위장으로 간주하고 정권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수시간 전에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시스템을 끄겠다고 예고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같은 시스템 점검 공지가 도리어 계획 범죄의 신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하필 그날 그곳에서 라는 의심을 반복하고 있고 사건 시점과 그 장소가 지나치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신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재는 국가 전체가 연결된 서버 중에서도 선거 관련 자료가 집중된 공간에서 발생했고 전산망 전체가 아닌 특정 위치만 정밀하게 불태워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물리적 타격의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특정 자료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혹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보도된 사실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고 해당 서버가 과거 대선 데이터 백업 경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단순 의혹이 아닌 구체적 정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화재가 정기적 결함이 아니라 선거 기록과 국가 시스템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려버리는 공격이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하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날에 벌어졌다는 사실에서 또 하나의 의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버가 날아간 바로 그 시점에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은 기록 삭제와 침투를 동시에 연결시키면서 이 사건이 단순 화재가 아니라 무비자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원 정보를 리셋하려는 구조적 시도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삭제된 서버가 중국인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것은 선거 개입 그리고 관련된 시나리오와도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화재와 동시에 간첩, 불법 체류자, 통신망 교란 등의 키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작전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특별히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정권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외국, 특히 중국의 개입형 내란의 정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에 중국산 장비가 급속히 반입되고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권 차원의 설계 변경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했고 실제로 한국에서 기업 기밀과 군사 정보가 중국에 넘어간 전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은 중국 간첩
청정국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간첩도 체포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자조화하고 있고, 중국 간첩은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 그 자체가 이미 비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간첩 처벌 법안을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저지해 왔다는 사실을 들면서 정치적으로 고의가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전산 정보 허술함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외세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침투망이라는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행정망 정부 24시가 먹통이 되어버렸고, 국가권익위 민원 시스템까지 동시에 마비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방청의 119 문자 신고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서버 장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 소속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까지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행정, 사법, 입법, 상권 전체가 한꺼번에 국가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은행처럼 다양한 국가기관이 동시에 다운됐다는 점에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있는 동시 셧다운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신 시간 그리고 기관별 마비 시점을 비교하면서 이번 사태가 점진적 확산이 아니라 일괄 차단이라는 정황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시스템이 순차적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멈춰버렸다는 것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통합 신호가 작동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백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와 무관한 모든 시스템이 끊겼다는 점은 정기검진이라는 이름 아래 셧다운을 위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가의 주요 통신망과 업무 처리망이 특정 시점에 완전히 일시에 정지되도록 설계되었고, 이 모든 점검이 고의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보, 통합망이 이렇게 쉽게 마비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조종했던 권력의 명령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화재와 전산 장애가 우연하게 일어난 중첩이 아니라 정권이 국가 기능을 직접 정지시켜버린 디지털 쿠데타라는 결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직후에 카카오톡 구조가 갑자기 오픈톡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통신 문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이버 통제, 감시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적 대화에서 이재명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제 체포된 사례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이제는 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 대화, 개인의 대화마저도 검열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발언을 피하는 셀프 검열 체계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협박 등에만 적용되었던 공연성 개념이 이제는 일반 메시지, 개인 간의 메시지에까지 확산되면서 모든 대화가 자동으로 감시, 통제받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감시, 통제망을 작동시켰다는 징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통제 체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가 단순한 전산 사고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전산망을 불태워버린 것은 내란을 준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 맞춰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통신, 행정, 입법망이 동시에 끊긴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한민국이 이미 정상 상태를 크게 이탈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사이버 통제, 대화 검열, SNS 감시, 체포 살해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국가 전복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민주주의가 해체되는 수준을 넘어서 외세가 설계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 삼아서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재명이가 집권한 이후에 4개월 만에 이런 반복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전복의 일환이라는 의혹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